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복동에 있는 해베 에스테틱의 그 원데이 필링에 관한 시술을 원장님께 노하우를 좀 배워보고자 왔습니다.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소개 한번 하시죠. 네, 해베 에스테틱 원장 김하정입니다. 네, 지금 해베 에스테틱 원장님께서 경력이 지금 얼마 되시죠? 16년? 16년, 네, 16년째 샵을 하고 계신데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을 오셨는데 원장님 사실 제 거래처 원장님은 아닙니다. 다른 저희 박정남 팀장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진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원데이 필 임상을. 그런데 제가 사진을 보고 정말 너무 많이 놀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원데이 필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봤던 원데이 필 임상 중에선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오늘 촬영을 왔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는 부분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께서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원장님께 또 감사함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보 원장님들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혹시나 보게 되실 일반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샵이 있고 나의 피부 고민을 한번 상담해 보시고 그런 오래 경력이 되신 원장님께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장님 샵 어떤 위치와 또 좀 원장님의 강점, 우리 샵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번 PR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아유, 감사하게도. 네, 저희는 저희 샵은 남포동 남포역 지하철 남포역 7번 출구 앞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내리면 정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기는 엄청 쉬우시고요. 또 저희 샵이 지금 뭐 롯데백화점 앞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데 저는 또 이 관리는 하나 이런 마케팅이나 우리 그 배대리님처럼 뭐 이런 쪽으로는 저희는 정말 하는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 샵에서는 지금 이제 원데이 필 때문에 아마 사진 보여드린 것 때문에 이제 오셨는데 원데이 필은 저희가 손님한테 고객한테 먼저 했다기보다는 저나 아니면은 주변의 원장님들이 하시고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 특히 굉장히 탄력 있게 바뀌는 거를 보고 원데이 필이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봤고 어차피 약초필은 저희가 뭐 미세 약초필이든 어떤 약초필이든 여태껏 뭐 흔히들 피부 관리실을 하던 원장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독일 제품들이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브랜드들도 뭐 가열을 해서 쓰는 그런 약초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봤으나 원데이 필처럼 아주 미세하면서 통증이 조금 덜하고 효과가 탁월한 것들은 저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원데이 필 매력에 사실 좀 빠진 거고 원데이 필은 하는 피부 타입은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 제일 여드름 흉터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염증성 여드름이든 아니면 좁쌀 여드름이든 이런 분들한테 제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노화 피부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노화 피부가 되면 뭔가를 해도 젊은 분들처럼 이렇게 효과가 팍팍 안 나. 그래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 보니까 좀 뭐가 좋은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하면 아프기는 하지만 안 아프면 정말 좋지만 아프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효과는 정말 시간과 어떤 비용에 대해서 드리는 거에 비해서 가성비 따져서 제일 빨리 좋아지는 그 얼굴이 피부가 좋아지는 게 원데이 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데이 필을 저희는 좀 이제 여기 저희 주력으로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원장님께서 원데이 필을 가지고 참 엄청난 임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뭐 특히 원장님이 이제 여드름 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되게 임상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거라서 지금 있는 우리 위치가 이제 광복동이란 말이에요. 네.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 조건도 되게 좋고 찾아오시기 편하기 때문에 원장님께 와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이제 주소 원장님 샵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시고 한번 찾아오시고 우리 샵 대표 번호가 있나요? 네네. 그러면 그 번호도 여기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샵으로 문의를 주시고 오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가 정말 앞으로 우리 지금 이 뒤에 후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임상을 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시고 사실 우리가 지금 뒤에 조금 있으면 영도 다리가 올라갈 텐데 정말 네 풍경이 좋은 곳인데 여기 지금 저희가
조명이 너무 밝다 보니까 이제 역광이 져서 지금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을 하시러 여기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전국에서 이게 다리가 올라가요. 영도 다리가. 그래서 타 지역에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산 여행 오셨다가 아 부산에서 정말 이렇게 잘 하시는 원장님 그런 분들께 한번 받아보셨으면 하는 제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타 지역에도 정말 잘 하시는 원장님 많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까지 봤던 기술 중에서는 좀 독보적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한번 그 데모를 해보고 임상 어떻게 원장님 임플란팅 하는지 그런 기술들을 한번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자, 앞에 인터뷰는 하고 들어왔고요. 지금 우리가 관리 순서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완벽한 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원장님이 원데이필 임플란팅 하시고 마지막 기초까지 바르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 텐데 노컷 영상은 나중에 별도로 띄워드릴 거고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은 조금 짧게 편집을 해서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시술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 또 원장님이 어떻게 임플란팅을 하시는지 좀 자세히 보셨다가 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장님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 이 고객님은 보통 임플란팅을 하는 이 원데이필을 여드름 관리나 이런 피부들에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피층에 있는 색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 원데이필을 하셨고 오늘로서 이제 3번째 원데이필이 들어갑니다. 우리 앞서 제가 이제 원장님과 인터뷰 사전 인터뷰할 때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그 사진을 보시면 원래 있던 자리 이 자리죠. 네. 네. 지금 이 자리가 진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면 거의 없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시죠? 그렇죠. 지금 제가 처음에 원데이필을 시작을 했을 때 한 원데이필 4번 정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한번 하고 재생을 중간에 재생관리 한번 미백관리 한번 이렇게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고객님이 워낙 바쁘신지라 재생을 한 번씩밖에 못했어요. 재생을 한번 하고 또 1주 쉬시다가 2주 쉬시다가 그렇게 또 원데이필이 다시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지금 색깔이 농도가 굉장히 옅어졌어요. 네, 앞서 뭐 사진을 띄워드렸지만 그 사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옅어진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게 언제쯤 생기신 거예요, 이게? 언제쯤 생겼어요? 좀 오래됐어. 오래됐습니다. 기억도 안 나면 혹시 뭐 레이저를 맞거나 다른 시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했는데 전에 한 오래된 한 몇년 한 10년 됐는데 했는데 금방 또 그것도 또 올라오더라. 생기고 또 그러죠. 생긴 그대로 또 생기더라고. 그래서 고객님은 한 번을 하셨다는데 색소는 절대 한 번만 해가지고는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하는 다른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들이 다 5회씩 10회씩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화장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클렌징만 살짝 하고 들어갑니다. 사실 뭐 색소 문제는 거의 뭐 평생 관리한다고 보셔야죠. 맞아요. 차라리 여드름 관리가 오히려 비포 애프터가 훨씬 더 잘 난다고 봐야죠. 색소는 병원에서 잡아도 제일 기간을 길게 잡는 게 색소 관리예요. 나는 한 두 번 하고 옅어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저희도 병원 갈래 했는데. 진짜 이거 사진을 보고 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라서 원장님께 이 영상을 찍자고 제안을 먼저 드렸는데 진짜 원데이필 제가 최근에 본 임상 중에선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피부가 화장 안 하면은 조금 그한데 맑아지더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맑아져가지고 그래서 참 연하게 화장해도 또 맑아지니까 좋더라고. 얼굴이 기미도 기미지만 피부가 굉장히 칙칙했는데 칙칙해서 아주 심하게 검게 화장을 안 하고는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칙칙하고 거뭇거뭇했는데 지금은 요 부위만 옅어졌다는 것뿐이지 피부 전체는 아주 맑아졌어요. 톤이. 많이 하도 안 했대네. 그러니까 오늘이 3번째. 세 번째. 중간에 재생관리를 좀 열심히 좀 오면 되는데 재생관리를 못 오세요. 바빠서 직장 다닌다고.
그래도 이제 이 제품들을 홈케어를 집에서 그나마 화장을 안 하시다가 많이 하시니까. 이거 충실히 오늘 바른다 내가. 냉장 비워놓고. 후수 필링을 각질 제거제를 네. 한 번씩 쓰거든요. 네네. 각질 제거를 쓰고 각질을 한 번씩 더 일으키는데 오늘은 크게 막 지금 그 세 번째이기 때문에 각질을 많이 탈락을 한번 시킨 상태고 그 뒤에 재생 관리를 한번 하고 오늘 다시 필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고객이 왔을 때는 음. 딥클렌징을 하신다는 거죠. 피부 따라 피부가 되게 이분이 얇고 민감하신데 여드름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그 색소가 있거나 이러면 원데이피를 해야 되는 피부인데 피부가 민감하고 얇다 싶으면 각질 제거까지는 안 해요. 안 하시고. 각질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상태로만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계에서 가볍게 마사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임플란팅을 바로 들어가죠. 조금 두꺼운 피부나 일반적인 당연히 피부들 해야죠. 각질 제거를 하시는 건 그 네. 임플란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각질이 있는 상태에 임플란팅이 박히는 게 힘들고 네.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임플란팅이 훨씬 더 잘 박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두꺼운 각질은 좀 부러질 수도 있고 반대.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번의 임플란팅이 있었고 오늘이 세 번째 원데이 필이기 네.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오일로 림프 마사지와 얼굴 마사지, 순환 마사지를 이제 하고 들어갈 거예요. 보통 마사지는 몇 분 정도 해주세요? 보통 한 10분, 15분 10분. 이렇게 순환을 시켜놔야만 어차피 이제 지금 임플란팅을 하게 되면 얼굴에 굉장히 혈액이 많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기에 전체적으로 얼굴과 몸에 림프관을 좀 림프선을 좀 자극을 해서 순환을 미리 시켜 놓는 거예요. 임플란팅을 해보면 어차피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고객들이 처음에 많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첫 번째 임플란팅을 할 때는 이 원데이피를 할 때는 고객이 겁먹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다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아프지 않게 이제 아프지 않게 한다는 건 뭐 바늘 수를 줄인다든지 그렇죠. 또 바늘 수도 누르는 줄이고 강도를 줄인다든지. 강도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고객들이 오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원장님들이 보시면 이제 고객이 처음 왔을 때 드라마틱한 임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또 강하게 벗겨내시려는 그렇죠. 경향이 있어요. 근데 원장님 이제 생각이 좀 다르시다 그죠? 가유불급이라고 네. 잘해주려고 고객들 왔을 때 한 번만에 피부를 완전히 강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억수로 열심히는 해주는데 고객이 받을 때는 너무 아프니까 두 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약하게 넣겠습니다라는 걸 그 상담 때 혹시 말씀을 하시나요? 미리 얘기를 해요. 각질 제거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적게 또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각질 제거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각질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적게 일어나고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임플란트가 얼마나 잘 바뀌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재생이 잘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죠. 근데 받아본 사람들은 이 아픔을 아는데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막상 들어가면 할 때 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얘기를 해요. 그 선인장 가시가 박히는 것 같은 조금의 느낌이 있으실 수 있다고. 사실 고객들이 좀 놀라긴 하죠 처음에. 당연히 놀라긴 네. 하죠. 지금 이제 3회차 받고 계신데 이제는 그 느낌을 적응을 하셨죠? 두 번째부터 괜찮더라고요. 아 괜찮으세요? 네, 두 번째 더 세게 했다는데도. 두 번째는 좀 세게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냥 근데 첫 번째 할 때. 그 얼굴에 이제 선인장 가시가 박힌 듯한 그 느낌이 며칠 정도 가시던가요? 별로 안 갔어요. 별로 안 괜찮아. 가셨어요? 계속 이제 따끔따끔은 한 하는데. 2, 3일 간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예, 거기는 간 게 없어요. 괜찮더라. 참을만 하더라. 이 웹은 왜 이렇게 느끼냐면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 한 병을 다 하고 굉장히 세게 밀거나 임플란팅을 해야 돼. 과하게 뺏겨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할 때 오히려 반병밖에 안 썼어요. 처음에는 반병을 쓰고 그냥 살살 밀어 넣었어. 근데 처음이니까 많이. 이분이 느끼기에는 처음이 무지무지하게 아팠댔어요. 사실 막 모래가 굴러다니는 느낌도 나고 뭐 그렇거든요. 사실. 유리조각으로. 유리조각으로 끓는 느낌도 나고. 두 번째부터는 걔한테 두 번째. 근데 두 이제 번째 하니까. 두 번째는 제가 한 병을 다 넣고 세게 밀고 임플란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에 아까 그 사진에 보여준 게 두 번째 탈락 과정이거든요. 그때는 과하게 밀고 양도 많이 썼었어. 근데 손님이 느끼기에는 살살했던 첫 번째가 더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 것과 한번 받아보니까 이렇네라고 느끼는 것과. 그래서 아마 처음 할 때 두 번째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게 했다면 죽었. 안 올걸요? 나 진짜 안 왔지. 안 왔지. 그러면 이제 재생 관리에 대한 거는 이제 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원장님이 생각하는 원데이 필 이후에 재생 관리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재생관리도 피부 따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나이가 한 40, 50 넘어가면 재생관리를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해줘야 되고 그 중에 한 번은 처음에는 각질을 제거시키는 당연히 그냥 각질을 제거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재생관리로 들어가줘야 되고 두 번째 재생관리는 우리가 요즘에 자주 하는 뭐 펩타이드라든지 기능적인 어떤 재생관리가 들어가줘야만 젊은 사람들이 피부가 재생시키는 속도랑 나이 든 사람들이 피부를 재생시키는 속도랑은 틀려요. 그리고 또 이제 여드름 재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각질을 제거하지만 두 번째 재생관리는 피지가 남아있는 그 피지들도 압출해야 되고 염증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나죠. 보통 이제 일주일에 2번이면 고객분들한테 4, 5일 텀으로 샵에 방문하라고 4일 말씀하시나요? 텀으로. 네네네. 어차피 첫 번째 재생은 저희가 뭐 4, 5일 뒤에 오지 말라 해도 각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때 재생을 하고 난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잘 안 오지. 그러니까 그 뒤에 재생이 더 중요한데. 사실 이 원데이 필이라는 필 행위 자체를 고객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그 고객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게 고객들은 필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 필링 자체가 스스로 큰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필링은 말 그대로 표피층에 있는 것들을 벗겨내는 한 과정을 벗겨내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새로 올라오는 피부들을 정말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재생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상담 때 미리 말씀을 또 고객들 드리나요? 예, 필링을 할 것 같은 필링만 나는 이거 뺏기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할 의미가 없지. 고객들이 재생 관리를 해서 잘 지켜서 오던가요? 잘 안 오죠. 잘 안 오죠. 그게 제일 맞아요. 안타깝죠. 예, 원장님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이제 고객 보고 재생 관리를 자주 와라. 그렇게 하면 마치 더 티켓팅을 빨리 소진하려고 맞아.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고객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이 상담 때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 재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럼요.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도 아예 그 원데이 필 같은 경우에는 필링과 재생 관리를 일단 1회는 한 번을 묶고요. 그 다음에 재생만 따로 관리를 권해드리거든요. 네. 확실히 재생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달하는 과정이나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객들은 재생 관리를 따로 막 이렇게 그거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우리 그 조성 원데이필에 대한 매뉴얼을 보자면 1주차에 예를 들어 원데이필을 했다. 그러면 2주, 3주차는 재생 관리를 하고 다시 4주차에 원데이필을 넣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생이 좀 더 할애가 많이 되어 있으시죠? 네네네. 우리는 1주 하고 난 뒤에 4일 뒤에 각질이 일어나기 탈락이 되기 시작하면 재생 관리 일단 오고 그 다음에 한 4일 뒤에 다시 또 재생 관리를 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드름 관리하는 우리 고객들한테도 여드름을 한번 압출하고 난 뒤에 재생 관리를 일주일에 2번 올 수 있으면 2번 오라고 얘기를 해요. 재생이 잘 되어야만 흉터나 자국이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원데이필 주기가 3, 4주라고 봤을 때 한 번을 시술하고 나면 재생 관리가 많을 때는 한 4번 이상도 들어갈 수 있겠다. 네네, 그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4번 정도가 맞다고 봐요. 네.
시기 주차는 3, 4주차를 3월 두는 게 네네. 맞고. 원데이 필을 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원데이 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생을 새로운 피부를 이 각질층에 있는 것들이 한꺼풀 벗겨지고 난 뒤에 새로 오른 피부, 애기 피부 같은 그 피부들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드는 건데, 오히려 새로운 피부, 아주 연한 피부들이 올라오고 난 뒤에 이거를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더 잘못하면 색소가 더 또 짙어질 수가 침착이 되는 있거든요. 거죠. 예. 맞았어.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레이저를 하는 고객들도 똑같아. 진짜 연해진 게 이렇게 나 하다 놀라 보면 너무 놀랬어. 나 솔직히 딱 한번 해보고 놀란 거는 화장을 해도 막 많이 바르거든. 그쪽 부분들 제가 해. 발라도 한다고. 발라도 차고 나오죠. 아니 그 색깔이 금방 폰하고 네. 뭐 몇십 분 있으면 그대로 보이는데 이거 하고 하면 두 번 딱 필링 그 뺏기고부터는 뭐 화장을 하면 다 가려져요. 잘 몰라. 그게 신기하더라고.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남아 있는 이 착색들은 얼마 더 하면 벗겨질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요거 같은 경우엔 지금 한 오늘까지 하면 3번, 4번 정도 제가 그 처음에 고객한테 말씀드릴 때 4번을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4번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집에서 이런 것들은 미백 관리로 이제 예방 관리하고 미백 관리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잔잔한 것들은. 어차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확 벗겨지고 확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주기가 빠르잖아요. 네. 우리 원데이 필리게 하는 게 원래 각하 주기가 28일이잖아요. 네. 28일인데 3일로 당기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일 만에 피부를 뺏겨내고 재생시키는 게 원데이 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잘 뺏겼어. 잘 뺏기고 난 뒤에 재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원데이 필을 이제 시술을 다 끝내고 나면 음. 고객이 돌아갈 때 원장님께서 뭐 주의사항, 당부사항들을 전해주는 거 있다면? 그 처음에 이 원데이 필 회사에서 나온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주고 아니면은 카톡으로 사진으로 보내주고 네. 그리고 고객들한테 오기 전에 사진 보내주고 하고 난 뒤에 사진 보내주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생각 같아서는 눈가 가까이 하고 싶으나 이게 미세 약초침이라 그 나는 이것만 해도 만족한다니까. 화장했을 때 가려지니까. 그때는 해도 올라오니까는. 솔직히 뭐 세수할 때나 이럴 때 느낌 또 좀 다르시죠? 시술하고 나면 보들보들한 느낌. 예, 다 다르지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조바 오일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약초를 하게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조조바로 우리 피지 사람 피지와 똑같다는 조조바 오일로 마사지를 가볍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약초를 씹을 거예요. 네. 뭐 저는 또 제 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이게 엘솔 호호바거든요. 네, 어제 맞습니다. 호호바 오일 여태까지 아마 많이 써봤죠? 써보시겠지만 마음에 드시죠? 진짜 가볍고 너무 좋아요. 여태껏 써봤던 그 조조바 오일 중에 최고입니다. 사전에 짜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원데이 필 임플란팅을 해볼 건데 한번 네. 시술을 해볼까요? 네. 정말 넉넉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액티베이터 하나 정도면 얼굴에 뭐 임플란팅 하시는 데는 전혀 충분합니다. 문제 없죠. 네, 근데 이게 전에 그 몸 쪽에 등 아가슴에 여드름 있는 분하고 같이 하니까 양이 딱 맞았어요. 네. 아가슴 얼굴 여드름, 아가슴 여드름까지 하니까 딱 맞았어. 정말 아무것도 아파 보일 것 같지 않은 녹차가루 같이 생긴 이 약초가 아프다는 게 신기하죠. 그렇죠. 이게 바늘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네, 들어 맞아요. 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그 독일사에 다 아시는 네. S약초. 네. 뭣도 모르고 제일 처음에 약초피를 한번 제가 받았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필링 때문에 얼굴 뒤집어져서 고생하신 분이 제 유튜브 출연하신 분 중에도 계십니다. 그래요? 알레르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그게 어. 원장님 생각하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품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약초에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우리 요즘 헤나 염색 많이 하잖아요. 헤나 염색에 다른 분들은 괜찮다는데 저는 거기에 나오는 한 색깔만 딱 쓰면 두통을 3일 동안 앓거든요. 아주 심한 두통을 앓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초필이 물론 정제되지 않은 이 지금 여기 이 약재 원데이 필은 굉장히 제가 써봤을 때 아주 정말 미세한 약초침이라는 걸 느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본인이 이제 어떤 이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분은 이게 뭔가가 좀 힘들게 알러지 반응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아직 원데이필하면서 반응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저도 여러 가지 약초필 다 해봤거든요. 내노라 하는 약초필은 거의 다 취급해봤습니다. 자, 이분은 제일 고민이 여기 이제 일단 색소기 때문에 이마를 먼저 들어가는데 색소에 먼저 조금 살짝 스팟으로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심한 부위를 먼저 임플란팅을 하시는 거다, 그죠? 네. 호주분이 지난주에 오셔서 원데이필을 하시고 판타스틱 하다고 그래서 이걸 하고 재생을 짧은 주간이지만 4번을 받고 갔어요. 원데이필 1번 하고 재생을 4번 하고 너무 좋다고 본인이 언니랑 엄마랑 원데이필 티켓팅을 다 해놓고 갔어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원데이 필이 가장 이런 피부한테 가장 임상이 좋더라 하던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여드름 피부고요. 일단 여드름이 화농성이든 피지가 많이 있든 좁쌀 여드름이든 여드름 피부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그 40, 50대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에 이걸 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탱탱해지거든요. 피부가 탄력이 있어지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탄력이 있어져요. 탄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피부에 윤도 나고. 그래서 달력이 늦게 탄력이 우리 이제 노화가 시작된 피부에는 탄력을 어떻게 해서 잘 안 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에 니들이 박히잖아요. 니들이 박혀서 재생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선 재생을 먼저 시키고 후 탈락이 일어나는 필링이다 보니까 탄력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모공이 넓은 사람도 하고 나면 모공이 아주 좁아지죠. 자, 여기 먼저 해놓고요. 여기는 많이 연해져가지고 거의 지금 표가 안 나는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병원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 네. 혹시나 한번 해보자 하고 오셨던 거. 맞아요. 지금 뭐 병원 갈라 하다가 네. 그 해도 또 올라오니까 내가 그래도 하려고 했지. 뭐 제가 앞에 우리 영상에도 주소를 띄워드렸지만 지금도 주소를 한 번 더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광복동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주소 남겨드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 고객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셔서 이런 것도 좀 받아보시고, 혹시 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어머니 나이대, 우리 어머니 나이대에서 이런 걸로 고민을 하신다면 샵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는 급의 효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되게 이런 것들로 고생을 좀 하시거든요. 이게 뭐 젊을 때는 기미로 고생을 하시고 폐경이 되면 검버섯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제품들이어서 한번 영상 보신 분들은 헤베 에스테틱 꼭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여기가 굉장히 피부가 이렇게 하고 나면 칙칙한 게 환해지는 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재생 한번 하고 나면 환해지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리를 여러 가지 관리를 받아도 이렇게 빨리 재생이 잘 되고 환해지고 이런 경우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필링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는 개념, 녹여내는 개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팅을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자가 재생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벗겨내는 개념이 아니라. 네, 지금 이런 약초 필링에도 이 솔루션에 아하나 바하 성분이 들어있는 필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필링들은 저희도 많이 썼었어요. 썼는데 그 필링들의 단점은 피부가 얇은 피부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민해져가지고. 지금 원데이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산이
단 예, 1%도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산이 들어있는 걸 썼었거든요. 네. 산이 들어있는 걸 쓰다가 산이 안 들어있는 지금 이 제품을 쓰고 나니까 어떤 피부, 민감한 피부든 전혀 상관없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는 이거를 가열을 해서 써야 되는 게 네. 맞는 줄 알았어. 이제 산이 있을까봐. 나는 네. 그래서 산을 날려버리는 줄, 산을 날려서 가위를 해라 하나 이랬더만 그게 또 정제가 좀 덜 되면 또 가위를 했었어야만 세균이 안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네. 원데이필은 여태껏 만나봤던 이 약초 필링, 미세 약초 필링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지금도 제품이 있고 다른 제품들이 아파요? 처음에 진짜 아팠는데 두 번 쓰면 할 때마다 괜찮네. 시원해. 참 신기하다. 아프면 얘기하세요. 좀 약을 줄이거나. 안 아파요. 안 아파 참. 약간 뭐 유리가루나 모래가 굴러다니는 느낌은 여전히 나시죠? 그렇죠. 처음 받았을 때 솔직히 좀 약간 놀라셨죠? 아우 막 너무너무 아파갖고 그러니까 이 약하게 해도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 처음이잖아요. 그 처음이니까. 이런 처음이어서. 느낌이. 놀라는 거죠, 약간.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선인장 가시로 미는 느낌도 나을 거고 유리로 살짝 유리가루로 미는 느낌이 날 건데 최대한 살살합니다라고 첫 번째는 얘기를 해도 그 느낌이 고객이 받는 거는 굉장히 커요. 나 처음에 또 이랬을 때 이 우리가 침을 맞아갖고 상처를 내갖고 이 상처 그 상처가 우리가 상처가 나면 재생하려고 막 피부가 싸우잖아. 그런 원리를 이용한다 하니까 딱 신뢰가 가더라고. 사전에 이제 충분한 설명을 원장님으로부터 들으셨던 게 사실 좀 안심할 수 있는 그쵸. 계기가 되는 거죠. 예. 사실 저도 제 영상 채널에서 항상 그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상담 전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어디에 찔리거나 했을 때 아프잖아. 아프면서 그 다음부터 이 상처가 생긴 데는 빨갛게 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피부가 우리 몸이 얘를 상처를 치유를 하기 위해서 혈액들이 다 모여요. 그 빨갛게 부어있는 부분이 혈액이 모인다는 얘기는 혈액이 있는 데는 반드시 산소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산소 부하도가 높은데 당연히 재생이 되는 이제 환경이 좋은 거죠. 그래서 미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자가로 피부가 스스로 재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팔자주름 여기를 조금씩 이제 좀 더해주면 젊은 사람들 통통한 이 볼처럼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콧볼 가까이까지 넣어주세요. 네네, 당연히. 그냥 이렇게 딱 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임플란팅이라고 네.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씹는다 생각을 하고 막 빨리 못 대면 아프거든요. 네. 적정한 압이 또 들어가줘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시간 정도 지나면 안에서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죠. 벌겋게. 2시간, 3시간 정도쯤 되면 모공이 이제 굉장히 눈에도 보일 만큼의 이제 몸 안에서 열을 밖으로 발산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벌겋게 되면서 모공이 아주 넓어지죠. 약간 이제 시술을 받고 나면 한 이틀 3일 동안 좀 기름기가 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피지 있는 분들은 그래요. 네. 피지 있는 분들은 기름기가 이제 안에서 이 각질층과 분리되는 과정에 피지들이 밖으로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피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가 오히려 더 막 번들번들거리고 더 건조하면서 가렵고 이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그때는 이제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일단 먹는 거를 수분을 많이 보충해주고 물을 많이 먹어주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수분 크림을 많이 발라주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수분감이 있는 크림들을 많이 발라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 근데 사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자꾸 번들거리니까 수분 크림이나 이런 것들 좀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성 피부일지라도 수분 케어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계속 이 각질층과 분리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안에가 굉장히 건조할 수가 있어요. 재생이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아주 지금 막 활성하게 일어나거든. 그때 수분감을 빨리 보충을 해줘야만 피부가 재생이 빨리 돼요. 입술을 제외한 눈두덩이까지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임플란트 하시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봐서 지금 여기 미간에 주름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런 데도 잡고 같이 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우리 관리를 할 때는 고객들한테 실수도 했죠. 어떤 실수냐면 얼굴에 전체를 다 발라놔 놓고 막 이제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문댔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받아보기 전까지 제품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먼저 받아보잖아요. 그때 본인이 해봐야만 이 느낌을 알 수 있는데 안 해보고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만 배워가지고 막 하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하시는 것처럼 조금씩 올려서 그렇죠. 계속해서 임플란팅 하시는 범위를. 거죠. 사실 이제 제 채널을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 원장님들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희가 제품 납품을 해보면 초보 원장님들이 어떤 제품이든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제가 공유를 하는 것도 이제 원장님의 노하우를 보고 이제 따라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원데이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적인 그 회사에서 주는 관리 영상은 원장님처럼 이렇게 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다 올려서 러빙하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초보 원장님들이 보시면 정말 도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올려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니까 아프더라고요. 저희가 해보고 최대한 안 아파하고 불편해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참을 임플란팅을 했는데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 지금 저 양 하나로 이제 목 부위까지도 다. 네, 목 부위까지 다 하죠. 이제 우리가 이런데 가로주름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피부 따라 봐가면서 자 이제 이쯤 되면 지금 이렇게 정도쯤 하고 나면 이제 어디를 손대든 아파요. 그래서 지금은 살살 발라서 그냥 꾹꾹 눌러주기만 할 거예요. 지금 바늘이 박혀 있는 느낌 나시죠? 잔잔하게 다 박아놨어. 그러니까 이제 삭삭 눌리니까 안 아프지. 여기서 막 손으로 돌리면 진짜 아플 것 같아. 이제는 통증이 진짜 좀 많이 그렇게 못 느끼시겠죠? 갈수록 괜찮아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또 세 번째. 오늘이 제일 또 괜찮네. 많이 박히는 느낌은 드는데도. 원데이필은 빨리 하면 할수록 고객은 굉장히 아파요. 잘 박히지도 않으면서 아프기만 아파요. 사실 지금 되게 안 아파요. 좀 압을 강하게 누르시는데도 안 네. 아픈 거는 네, 이게 네. 속도가 천천히 그렇지. 오히려 들어가니까. 이렇게 눌러서 안 아프지. 돌리면 지금 안 누른 아파. 돌리면 상태에서, 아프죠. 지금도 아프지 돌립니다. 이 정도 이렇게만 해도 아파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꾹 세게 눌러주는 꾹꾹 지그시. 눌러주- 예. 근육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근육 마사지 하듯이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분을 목을 하고 싶으나 알러지가 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얼굴 쪽만 하시네. 얼굴 쪽만 해요. 보통 일반적 고객들 오면 어디 여기 라인까지 해주시는 노화 거예요? 피부나 이런 피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팔뚝이나 여드름 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다 앞가슴 여드름 있다 하면 다 같이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 부분만 하는 게 목 쪽으로 바디 쪽은 더 가렵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약초 피링이 그런 것 같아요. 모험을 하면 더 많이 가렵고 따갑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뭐 신부 관리 들어오면 드레스 라인 이것도 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앞뒤로 하고 가신 분들은 엎어 자지도 못하고 못해요. 누워 자지도 못하고. 아주 힘들죠. 근데 사실 저도 이 원데이 피를 참 여러 곳에 납품을 했는데 신부 관리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오면 이제 앞판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보다 신부 라인들 이 신부 그 드레스 라인 관리의 만족도가 신부들이 굉장히 그죠. 높더라고요. 네. 왜냐면 요즘에 아까스미 여드름이나 핏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거든. 팔뚝이나 이런 데 드러나는 부위가 드레스 라인이 팔뚝 아까스미 다 드러나니까 그죠. 보통 얼굴에 비해서 그 바디 라인 하시는 건 좀 더 금액이 비싸죠. 네, 당연히 비싸죠. 양이 일단은 얼굴만 가지고는 얼굴 양만 이거 한 병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델이 우리 그 고객분이 얼굴이 작잖아요. 네. 다른 분에 비해 훨씬 얼굴 작은 편이세요. 보통 이제 이걸 받고 나면 각질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좀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관리하거나 좀 커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관리하거나 커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분크림 듬뿍듬뿍 발라주면 각질이 뜨지는 않아요. 보기 쉽게 허옇게 뜨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이라서 그리고 많이 일어나시는 분하고 안 일어나시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일단 하루를 세수를 못 하잖아요. 세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회용 해면을 요걸 챙겨드리거든요. 그분한테 챙겨드리고 이걸로 가서 집에 가서 살짝 톤으로 닦아내고 위에 크림으로 듬뿍듬뿍 하여튼 항상 가렵거나 따끔거리거나 이럴 때 많이 발라주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크림들 말고 묵직한 크림들 말고 재생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사용하시지 말라고 저희가 드리는 주의사항 안에도 딱 들어있거든요. 오로지 수분만 바르게 네, 하시네요. 오로지 수분이 재생하는 데 필요한 게 수분이 제일 크니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착각이 그런 거죠. 뭐 이제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크림을 발라야 한다. 재생크림은 이제 재생이 시작될 때 그때 재생관리를 초기에는 처음에 이제 4일 뒤에 저희한테 재생관리를 한번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발라드리라고. 이제 그 전까지 시술 받고 재생관리 오기 전까지는 오로지 수분만 네네네. 하고 물을 많이 마셔라. 예. 재생크림. 선크림은 어차피 뭐 반드시 발라야 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년에 4번 정도를 제가 하는 편인데 그 금요일 저녁 같은 데 저는 하고 토 일을 집 밖에 안 나갑니다. 네네네. 네,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저는 세안을 안 하거든요. 네네. 이제 원장님 만약 그럴 때 세안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저는 세안을 안 하실 수 있는 분은 세안하지 말라고 권해드려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 원데이 필이 이제 하루만 세안하지 말라 해서 원데이 필이라고 한다는 것 같은데 본래 약초 필은 이 뜨는 각질이 탈락되는 과정 동안에 세안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저는 더 효과는 좋죠. 더 맞습니다.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니 하는 수 네. 없이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바늘이 이제 박혀서 몸에 칼슘이잖아요. 이게 네네. 흡수되는 데 72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3일 정도는 안 하는 게 효과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밤에 스킨만 바르고 닦아만 전에 일회용 해면으로 살짝 닦아내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계속 수분 크림만 발라주는 거죠. 스킨은 톤으로 닦아내거나 물 그 해면으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냥 수분 크림만 계속 덧바르고 그렇게 하면 진짜 각질도 잘 일어나고 효과를 뭐 한 2배, 3배 효과를 본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저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네네. 해주는데 확실히 3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냥 크림만 바르고 다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도 뭐 저를 직접 이제 보시는 분들 서울에서 이제 제 영상 보다가 서울에 가보면 원장님들이 영상에서 어플을 쓰셔서 피부가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좀 좋으시네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저희 회사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10몇 가지의 브랜드를 취급하는 회사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탑3를 꼽으라면 거기에 원데이 필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부 다 내추럴한 관리, 노 케미칼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기존 화장품에는 유통이라든지 제조부터 유통을 거치다 보니까 케미칼 성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특히
보존제가. 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완전히 뭐 천연 해면이잖아요. 네. 바다에서 플랑크톤이 깔아앉아서 네. 있는. 그래서 이런 해면 미세침이 그대로 피부에 박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양분이 돼서 우리가 피부가 재생이 되는 거니까 요즘에 어떤 그거랑은 천연주의 이런 네. 거랑 딱 맞아 떨어지죠.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시트 이제 팩을 올린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관리가 끝나면 모델링 팩이나 뭐 바이오셀룰로즈 마스크를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걸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원장님 정리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열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 고객이 시원하라고 빨리 열 내리라고 진정되라고 모델링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열심히 박아놨어요. 열심히 박아난 거 이거 빠질까봐 세수도 못하게 하는데 모델링을 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델링이 다 박혀 나오겠죠, 핀이. 다 박혀 나올 거고 셀룰로즈 마스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품 회사에 물어보거나 하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아예 저희는 쓰진 않아요. 네, 원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제품 회사도 매뉴얼을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드리면 부직포 타입을 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밀크 마스크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장님이 해오시던 그 타입이 있으시다 보니까 모델링을 또 올려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늘이 모델링이 굳으면서 찝혀 있다가 벗기면 다 박혀버립니다. 네, 다 따라 나와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직포 타입, 원데이피랑 같이 나오는 밀크 마스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우리는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그 열을 내리고 진정이 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초반에 모델링 올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기에 거즈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관리를 들어갈 때는 이렇게 시트 마스크를 올리고 거즈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모델링을 씌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열감이 빨리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어차피 1시간 지나고 2시간, 3시간 뒤에는 미세 반응이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게 제일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효과가 제일 좋게 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몇 분 방치를 하시죠? 저희는 15분, 20분. 15분, 20분. 너무 이제 빨간 열이 안 가라앉아 있으면 한 20분 두는데 보통 한 15분. 우리 한번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오래 놔뒀다가 뗐거든요. 그러니까 코끝이라든지 이런 데 끝에가 다 말라가지고 뗄 때 되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 나가실 때는 이런 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네, 이게 닦고 하면 어디 네, 맞죠? 그 상태에서 내놨던 거. 근데 이 해면을 쳐서 우리처럼 전에는 일회용 해면이 아니라 분홍색 해면. 분홍색 네. 해면으로 이걸 제거를 했거든요. 되게 아파했어. 아프기다 보니 위생상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또 이제 화장솜을 저희가 이제 이 정도 크기 화장솜으로 싹싹 닦아냈거든요. 그것도 아팠어. 근데 유일하게 안 아파. 이제 많이 집에서 안 아파. 이제 세안 대신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뭐 토너나 뭐 이런 거 묻혀서 살살. 묻혀서 되고 네. 톤을 해도 되고. 그러고 또 수분 크림 바르고. 네네. 크림 바르고. 다음날 출근할 때는 이제 선크림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와서 그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는 세안이 가능한데, 만약에 세안을 안 하고 나는 효과 좋게 하기 위해서 이틀 3일 있겠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톤을 묻혀서 살살 닦아내고. 그래서 제일 이제 고객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한 3일, 4일차 되면 3일차 되면 이제 입 주변부터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근육부터 입 주변 말을 하다 보니까 입 주변부터 하얗게 선이 생기면서 눈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풀 일어나듯이 허옇게 되는데 굉장히 보기 안 좋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세수를 해보면 세수를 미지근한 물에 하면 때 밀리듯이 네, 맞아요. 싹 밀려나. 맞아요. 고객들이 그때 자기도 모르게 밀리니까 민단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아직 완전하게 탈락이 안 된 상태에서 밀어버리면 빨간 생채기 나듯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제일 부탁하는 게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보통은 이제 세안할 때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물로 이렇게만 창창 물만 쳐주고 그대로 닦아내는 게 가장 좋은 하루 거죠. 이틀 동안에는 우리가 세안을 빡빡하게 해도 못해요. 아파서. 아파서
하루 이틀 동안에는 뭐 세게 하세요 해도 하지를 못해. 아직까지 박혀 있는 느낌이 그렇죠. 들 때니까. 근데 이제 한 3일 4일 되면 하고 난 뒤에 거울을 딱 쳐다보면 허옇게 묻어 있으니까 화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막 이렇게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제일 잘 넘기시라고 하여튼 각질이 시작되면 아예 4일이 안 돼서 자기는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면 그냥 오라 해요. 3일째라도 각질이 많이 일어나면.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나는 이렇게 꼼꼼하게 박았는데도 각질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가 사람마다 각질층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질층이 조금 틀리는 것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심는 거는 똑같이 심어도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시는 분이 있고 근데 그건 있어요. 세게 민다 우리가 흔히 민다고 하죠. 이렇게 박는다고가 아니라 세게 많이 이렇게 밀면 각질층이 제법 많이 두껍게 일어나요. 그만큼의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고객들은 이게 많이 일어나면 억수로 재생이 잘 될 것 같고 안 일어나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시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짜 박히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맞죠. 것 같아. 이게 사실 러빙하고 누르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각질의 유무가 임상이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쵸, 그것도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러빙을 세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극이 받잖아요. 네.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수는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더 많이 뻘겋고 모공도 열을 잃는 게 보면 눈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벌겋게 이렇게 모공이 저렇게 모공이 열리니까 밖으로 열을 빼내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할 수 있는 게 열어주는 모공을 거. 열어서 열을 밖으로 빼내야 되니까 많이 러빙을 많이 세게 밀면 좀 많이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두 번째는 많이 밀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색소 있는 부위는 뭐 생각을 하고 아예 많이 밀어서 완전 딱지처럼 두껍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얼굴은 또 훨씬 좋기는 해요. 근데 고객이 느끼기에는 제일 약하게 살살 박은 첫 번째가 더 아팠고 세게 양을 많이 한 두 번째는 덜 아팠다라고 느끼잖아요. 첫 번째 원데이피를 받을 때 그때 좀 많이 이렇게 최대한 안 아플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두 번, 세 번 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합니다. 제거할 때 느낌 어떠세요? 느낌 있으세요? 할 때 이 잔잔한 가시가 탁탁탁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느낌. 살짝 몇 개만. 아무렇지도 않대. 좋아요. 편하네. 확실히 세 번째는 괜찮네. 그죠? 시술 받을 때도 그렇고 제거할 때도 그렇죠. 예, 제가 할 때는 괜찮은데 받을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갈수록 괜찮네. 처음에 진짜 뭐 이런 게 있나. 나 마사지 하면 그냥 얼굴만 기분 좋게. 기분 이런 좋게 마사지. 해주는. 그건 줄 알았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발달이 된대 폈다고 놀랬다. 그걸 몇 번 안 했는데 피부 톤이 맑아지고 변하는 거 보고 아 진짜 할 수 있으면 이 피를 제거했던 마스크 가지고 네. 살살 닦아주는 게 조금 덜 아파요. 고객분이 조금 덜 아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면으로 살짝. 근데 이제 이 원장님들이 먼저 이 원데피를 자기 얼굴에 먼저 해보면 손님들한테 하는 게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고 자기가 했을 때 어떻게 아픈지를 느낌을 아니까 손님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살 하게 되죠. 자기가 안 해보면 안 받아보면 버거 하다 보면 일반적인 마사지 하듯이 일반적인 뭐 팩 제거하듯이 하면 입은 너무 불편하고 아파요. 사실 아마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원데이피를 쓰고 계신 분 중에 아차 싶은 분들이 제법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스피큘 타입 하시는 원장님들 이제 샵에 가서 하시는 것도 보고 뭐 촬영을 위해서 그런 미팅도 해보지만 진짜 막 이렇게 전체 다 바르신 다음에 막 손으로 문질러서 막 꾹꾹꾹 누르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임상이 좀 잘 안 나오더라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장님이 하시는 이거 한번 따라 해보시면 임상이 좀 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세게 하지도 않았고 많이 힘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면 지금 빨갛게 염증 반응이 많이 생겨져 있거든요. 보고 피부를 할 때 먼저 살펴보면 아 이분은 어디가 뭐 주름이 있다 아니면은 뭐 색소가 있다 여드름이 있다 이렇게 포인트로 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고객하고 상담할 때 제일 뭐가 제일 신경이 쓰이세요라고 물어보고 제일 신경이 쓰이는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고객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대로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세게 밀고 세게 잘하는 게 잘하는 것 같다 싶어서 해서가 손님 피부가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빨간색이 아니라 완전히 흑 색깔?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흑 색깔 되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손님이 아프거나 말거나 본래 아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래 아픈 게 맞기는 하나 최대한 안 불편하게 안 아프게 해주는 게 또 우리 할 일이니까.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죠. 사실 한번 저희 납품해 놓으면 한 번 했다가 뭐 고객이 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겁이 나셔가지고 맞죠. 그다음부터 아예 원대표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쵸. 근데 분명 원장님도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네, 지금 그렇죠. 20년을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조금 이겨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포기해버리면 나는 영영 이런 타입의 제품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100% 만족합니다. 만족하시나요? 아니 2번 해갖고 피부가 그래 많이 맑아졌으니까. 자, 지금 다른 피부랑 틀리게 이분은 만질수록 너무 아파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터치만 필요하고요. 자, 많이 오늘 건조하시고 지금 열감이 확 나서 많이 땡기실 거기 때문에 살짝 에센스 바르고 선크림 바로 바를게요. 손님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나가실 때 마스크 하나,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 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마스크는 있어서 얼마든지 드릴 수는 있는데 쓰시지는 못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까슬까슬하죠. 까슬까슬하니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딱 써보고는 바로 그냥 봤죠.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손으로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시들이 지금 박혀 있단 말이죠. 반 정도가 박혀 있다고 봐야 되죠. 반 저는 계속 받고 나면 세수할 때 잘 때 옆으로 못 잡니다. 베개에 이게 닿으면 까슬거려가지고 항상 바로 자거든요. 따끔따끔하게 손만 갖다 대면 침을 찌르는 것도 할 때보다 더 하면 그렇죠. 신기해. 눈에 안 보이는 이 미세한 침들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작게 미세하게 만드는 것도 이게 뭐 나노미터가 한 5나노미터 된다 했어요? 네, 엄청 기술력이 높아야 합니다. 이게 바다에 있는 이제 플랑크톤을 건져서 정제를 해서 원뿔 모양의 바늘을 만드는 거거든요. 해면들을. 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술이 중요하고 이제 기술이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 그 불순물들이 섞여 있으면서 밀 때 스크래치를 만들면서 염증 반응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순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을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근데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다른 필들을 여러 번 써봤는데 밀 때 어떤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저도 이렇게 하고 나면 연달아서 한 2-3명 하고 나면 미세하게 박혀있는 느껴지죠. 저도 손등 있는데 느껴지거든요. 네. 확실히 조성 제품이 이렇게 뭐 원료 회사고 또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네, 되게 기술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주식 사야 되겠네. 주식 회사 주식 상장했을라나? 그러게요. 나 근데 멋이다. 내가 딱 보죠. 자, 이제 저녁에 안 씻고 이대로 손 안 대시길. 네, 이제 건조하면서 핀하고 본래는 선크림과 비비까지 발라야 되는데 비비를 바르시는데 오늘 이대로 아예 손 안 대고 그대로 집에 가서 주무실 거라서 네, 오늘 이제 풀 영상을 보셨습니다. 지금 이제 시술에 관해서 원장님께서 주의사항도 많이 알려드렸고 또 어떻게 임상이 또 잘 나오는지 또 임플란팅 하는 영상을 다 보셨는데 좀 이런 제품들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두 명 해서 막
뭐 트러블이 생겼다거나 임상이 안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서 실망을 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내 스킬을 키워간다는 생각으로 원장님처럼 좀 해보시면 분명 고객들에게 엄청난 만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원장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